최근에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 뭐 휘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박 의원님 이게 휘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이제 네. 업무 추진비 관련된 증빙 자료 중에 카드 영수증이에요. 네, 네. 근데 카드 영수증 중에 일부는 그 시민단체들이 복사를 해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백지처럼 복사가 되는 거예요. 네. 복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 영수증이 휘발되면, 잉크 부분이 휘발되면은 그렇게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문제는 진짜 휘발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좀 하얗게 복사해 준 건지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말만 우리가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시민단체들은 원본을 대조해 달라 그러면은 그 복사본하고 원본이 동일한지 대조를 한번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업무 추진비 영수증 중에 다 휘발된 게 아니라 네. 구내식당에서 쓴 거는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적 휘발이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고 법원 판결을 충실히 따르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수증이 휘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카드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대요. 그렇죠.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판결 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또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하면 휘발됐다고 하는데 원본 대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 그 다음에 진짜 휘발됐다면 그 내용을 담은 것 카드사를 통해서 좀 다시 뭐 발부를 받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정보를 받든 해서 좀 제공을 해줘라. 법원 판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고, 왜 구내식당 영수증 휘발이 안 된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황 이사님, 그리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전체가 다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보면 좀 선택적으로 휘발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결정적으로 알려져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딱 궁금해하는 포인트들, 그 부분만 이렇게 공교롭게도 휘발이 돼 있는, 됐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네, 네, 네.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넓게 해석을 해서 네. 이게 그래 뭐 휘발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연기조차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 말씀 주셨듯이 국회에서는 네.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서 대응하는 게 있고, 근데 이걸 보시는 당원분들이나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밈 같은 게 또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에 많이 붙는 요즘 뭐 휘발 뭐 이렇게 뒤에 뭐 노음자 이런 건 붙이진 않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 차원에서 저는 되게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합니다. 휘발 좀 붙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저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내용만 휘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휘발이라고 쓰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건데 꼭 뭐 알려지면 안 되는 거라든지 이게 밝혀졌을 때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느냐. 네. 요 부분 조금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상호하고 가게 상호하고 카드를 결제한 시간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좀 가리고 복사한 것 같아요. 가리고 복사한 일부러 거. 가리고. 요건 휘발이 아니라 가리고 복사한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 판결의 이유를 보면 검찰이 업무 추진비를 어디서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그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장소가, 카페 같은 장소가 뭔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었나 봐요, 검찰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판결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네. 법원 판결 이후에 분명히 설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상호를 정성스럽게 가려가지고 카피를 해주는 건 법원 판결에 오히려 반하는 거고, 네. 또 업무 추진비는 아시겠지만 밤 11시 이후에 쓰면 안 됩니다, 되겠죠. 원칙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카드 사용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카드 사용한 시간도 이제 가리고 복사를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판결이라든지 업무 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 정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송의 취지를 몰각시킨 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카드 영수증 자체가 하얗게 된 부분, 요건 이제 휘발됐다고 얘기한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본을 대조해 주든 아니면 뭔가 카드 회사에서 받아오든 별개의 정보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또 먹지를 대고 복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먹지를 대고 복사하는 건 또 어떻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대체? 사실 그쪽 영역은 저도 이제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박주민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보면은 좀
제대로 좀 복사가 안 된 것 같은 장면들이 많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좀 원본을 좀 대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법원에서 제공하라고 한 정보인데 그 부분을 받아봤더니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지금 원본 대조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원본 대조 같은 것들을 해서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되게 평소에 아쉬웠던 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쪽 일이었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막 11시 이후에도 뭐 몇 차례, 그 뭐 수십 차례 예. 이렇게 뭐 단독을 쓰고 속보를 쓰면 사람들이 오 이거 되게 잘못됐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운표로도 나오지 않고 촬영 보도를 해도 뭔가 명분 남기기에 막 중요한 내용 사이에 섞어 놓는다든지 이러니까 보통 모르고 넘어가고 네. 막 법 내용이니까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네.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쇼츠가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쇼츠 전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이런 딱딱딱 그 이렇게 지적하신 그 핵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그 미세한 표정 이런 것만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 이런 거를 빨리 쇼출해서 의원님들이나 혹은 그 주변의 당원들이 막 퍼뜨리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게 보니까 2021년 9월 2일 날 이정환 당시 안산지청장이 안산시 한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썼어요. 업무 추진비 41만 6,570원을 썼는데 집행 사유가 2021년 통합사무감사 관련 경비라고 썼는데 아니 대형마트에서 통합사무감사 관련 경비를 뭘 썼는지 모르겠고 얘가 마트에서 그걸 뭐가 살 게 있나요? 아니 차라리 그냥 좀 뭐 사무용품 사러 갔는데 이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 마트에서 물론 거기서 팔긴 합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좀 보니까 그 이게 관련 물품을 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영수증에 있는 상세 구매 내역을 봐야 되는데 영수증 상세 구매 내역에 먹칠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속이지 않는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도 지금 그 뉴스타파가 이걸 추적을 하고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분석해 본 거에 따르면 쪼개기 업무 추진비는 이제 50만 원 넘으면은 뭐 그 아주 상세한 정보를 남겨야 되니까 그걸 40만 원 단위로 두 개를 쪼개가지고 결제한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자기 사무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쓰려면 미리 품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면 굉장히 자주 갔던 한우집 같은 경우에 관할 그렇죠. 경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품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근데 이거 다 규칙 위반인데 저는 이게 좀 놀랐던 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관련된 자료들, 특활비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파쇄했다. 맞아요. 내부 지침에 따라. 근데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태연하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사전에 품위를 해야만 자기 업무 범위를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이제 그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뭐 한 50m 떨어진 겁니다. 50m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지역을 벗어난 건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주 태연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뭐 휘발됐답니다. 그냥 본인은 모든 규칙이건 규정이건 법원 판결이건 거기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자기가 다 용서하고 자기는 대신에 이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격하죠. 엄격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이제 느꼈던 거 그리고 말을 좀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자주 뭐 이 정부 검사 저 정부 검사 뭐 추미애 검사 무슨 검사 정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주민 의원께서 또 약간 이제 들으시면서 웃는 모습도 잡혔는데 또 전정부 탓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저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럼 검찰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더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 뉴스타파가 했던 취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략적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제가 질문한 건 분명히 그게 아닌데 왜 장관은 그렇게 급발진해서 그걸 하냐라고 제가 항의를 해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한동훈 장관은 동문서답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지적을 계속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혀 태도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정치적인 발언하고 사실은 의원들이 질문한 질문 내용과 다르게 다른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왜 종편에서는 자꾸 한동훈 장관을 띄우는 겁니까? 황 이사님.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니즈가 너무 맞아 떨어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친구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그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에 부딪히더라고.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법을 공부했다는 건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고학력자라는 그게 또 있으니까 제가 막 이거저거 문제다 뭐 이 뉴스타파 보도를 끌어와서 혹은 의원님 뭐 말씀 이런 거 끌어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가 잘 모르는 걸 거야. 더 나아가선 게임이나 하던 놈이 어떻게 그 무슨 법무부 장관한테 개겨.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저 같은 카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 맞는 대척점의 그 카드, 인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요 물밑에서는 또 이 밈 같은 걸 활용해서 퍼뜨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점에서 아까 쇼츠를 말씀드린 거는 쇼츠는 지금 보통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 이제 민서유로 치면 민주당 네.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채팅으로도 올라오지만 이거 니들끼리 맨날 우리끼리 이거 하면 뭐하냐 이 불만인데 쇼츠를 잘 보면 좋아요 비율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튜브 영상은 좋아요 비율이 대부분 높아요. 진영에 따라 나뉘어 있어서. 근데 쇼츠는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돼서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도나 저쪽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쇼츠 전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다. 맞아요. 어렵다. 뭐 이 법용어니까 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태연한 척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말이 일리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괜히 까딱 잘못하면 고소당한다는데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데 그걸 뚫기 위한 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쇼츠밖에 없다 봐요. 그 길다는 건 짧은 걸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 그리고 쇼츠는 중도층한테 노출되고 심지어 저쪽에도 노출되니 이 쇼츠 전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의원 개개인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 전략 전술을 짜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 지점에서 이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팩트만 다룰 게 아니라 뭐 때로는 감성적으로도 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때 우리가 늘 이제 인용하기도 한데 조와 빠르게가 줄여서 뭐 저는 발음을 하기가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아. 그래놓고 지키지 않지만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좀 이상한 행동하고 막 폼 잡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때 그 김건희 씨 그 아이빌리브 네. 그 fem코라는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100 몇십만이 나왔어요. 그 커뮤니티 글 하나가. 네. 그만큼 그 파급력이 엄청 컸던 거거든요. 그때 비호감도도 엄청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 안에서 보면 그게 뭔데 그거 이럴 수 있지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 네. 그 두 가지 그리고 다 챙겨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시당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김에 조금 저도 첨언한다면 최근에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현수막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현수막도 현수막 비슷해요. 중요해요. 현수막은 우리 진영만 보진 않아요. 저쪽 진영과 중도 진영 어찌 됐든 걸려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요. 네. 현수막 문구를 또는 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특히 유튜브 그중에서도 쇼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만 저도 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정치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를 기준으로 이 안에서 기후 뭐 아니면 뭐 역사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이런 일본 관련해서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오염수 논란. 우린 정치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다루지만 뭐 일본 여행 가거나 뭐 이런 채널에 그런 뭐 역사를 다루는 채널에 오염수 얘기가 되게 뭐 선동이라는 식으로 막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랑 무관한 그러니까 정치를 관심 안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채널들 보다가 이거 민주당 선동한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다수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들한테. 그런 쪽을 이미 다 손 써놓고 있고, 심지어 힙합,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거기까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지난 총선 때 사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번에는 우리가 또 지지 말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야, 이게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170명밖에 안 돼요. 제 유튜브 인생의 5점입니다. 15,000번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본인만 보지 마시고 이제 퍼 나르세요. 제발 좀 공유 좀 하시고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이 관심 많으신 이동관 이제 특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쭉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공유 빨리 해주시고 여러분 뭐 또 옆에 누가
핸드폰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켜가지고 빨리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 어제도 뭐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과거 수사 검찰이 사실은 과거 수사를 통해서 이동관 전 특보 그런 지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의 전과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전력들이 있다. 네. 뭐 법적인 전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정황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박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이 음. 검찰의 어떤 그 수사 보고서 실물은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어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수사하면서 네. 이 국정원하고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 홍보실, 수석실 그쪽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렇게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네. 검찰이. 근데 요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그 문서인데 예. 이 당시 이 문서를 만들 당시가 2017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과거에 그 어떤 그 말들을 오고 갔는지 수사하면서 그래 이 MB 때 분명히 방송장악,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어라고 결론을 내렸던 윤석열 그렇죠.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을 쓰고 있는 거죠. 쓰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논란이 됐을 때, 우리 대통령은 수사하면 전문가가 돼. 수사를 해보니까 언론장악의 최고 전문가는 이동관이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 농단 사건 수사하고 거기에 다 처벌했던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다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신기해요. 이상해요. 특히 저가 이제 제일 우려하면서 보는 건 몇 차례 방송이나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제가 옛날에 이명박 씨를 되게 좋아했었다. 이 얘기를 공개한 이유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게 다 온라인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혹은 이미 드러난 거에 비하면 한 거죠. 드러난 거 보면 예. 이동관, 심지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예. 뭐 김관진 예.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왔거든요. 전 이 신호가 제가 뭐 지금 댓글 부대 뭐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명박 시즌2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만 쓱 도려낼까? 심지어 그 전문가들이 다 돌아왔는데 하필 이번에 딱 그것만 안 할까? 다른 뭐 노조 때리기나 북한 뭐 이런 거 자극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럼 이제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환경을 쭉 보면 우리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해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최근에 좀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민주 진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했던 짓들 만약에 그대로 다시 하면 우리는 내부 싸움 더 커지고 앞으로 이 혼란 어떻게 수습할까? 이거 진짜 당에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사실 이제 박 의원님 과방위에서 여러 전략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나 지금 뭐 민주당 그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법안도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 개의를 지금 현재는 2명만 있으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3명으로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법 통과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여기 지금 질문에 나오는데 방통위 식문화 얘기가 나와요. 그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 의원님? 저는 뭐 그런 얘기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명이 8월 23일 날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김현 의원하고 김효재 의원이 끝나는데 그 자리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또 김효재 의원 후임도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2명만 남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런 상태로 거의 이제 독재 비슷하게 되는 거죠,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그런 상태로 둬서 이제 이동관 특보가 이제 계속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황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사실 이게 내부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뭐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딱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우려가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충분히 민주진영 안에 폭탄을 던지고 이 안에서 막 누구 때문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나온다 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막 잘 안 됐다 우리 의도대로. 그럼 이제 이 안에다 그 폭탄 던져놓고 여기 싸움을 되게 잘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더라도 특히 총선 시즌 맞물려서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됐네, 누구 때문에 이동관 저거 못 막았네 이렇게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 민주당 무조건 실드 치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뭐 무조건 옹호하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와가지고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 이쪽에 가가지고 최진봉 교수가 이러던데 하고 여기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러던데 이러면 그 두 분은 정작 오해를 안 해도 그 지지자들이 또 싸움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봤을 때 지금 되게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현재 생각입니다. 상황에서. 예. 자, 그리고 지금 잠시 뭐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온라인 그 동향 중에 뭔가 자꾸 분열시키려는 흐름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실제로 그런 거 하다가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하면 예. 실제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작업자입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음모론자 되고 끝나는데 실제로 이게 누가 봐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원래 디바이드 앤 룰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자. 비판도 하고 다 좋은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민주당도 박 의원님 이제 물론 박 의원님이 청문회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청문위원은 아닌데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청문회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워낙 그 드러난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인사청탁 관련된 논란, 학폭 관련된 논란, 그다음에 방송 장악 전력, 또 재산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엄청 불었어요. 부르셨더라고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준비는 상당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청문회 어차피 하든 말든 임명할 거니 청문회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과방위 위원들 중심으로는 확실하게 청문을 해서 굉장히 부적격하다는 걸 보여주자. 뭐 그런 전략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국민의힘은 사보임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민주당도 그럼 뭐 특별히 이 청문회를 위해 사보임하거나 이런 아직까지 계획이- 그런 얘기 없고요. 워낙 지금 과방위 위원들이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랫동안 관여했거나 관심 가졌던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뭐 특별히 제 생각에 교체 없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그 좀 위원들이 미리 좀 회의를 좀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각자 하시고 들어오시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질문이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좀 하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또 관심 가지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당 을지로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있고, 근데 좀 그걸 넘어서서 올 가을 정기국회 때는 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서 좀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내년 총선인데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졌는데 내년 총선에 또 달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의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뭐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돌아오겠죠. 뭐 윤석열 정부가 잘 싸웠느냐 이런 것도 있을 테지만 또 하나 우리가 빠짐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니네들이 그럼 뭘 했냐. 요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래서 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좀 관심 범위 내에서 좀 두면서 저희들이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황희드 이사는 네. 혹시 박 의원님한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사항 없어요 혹시? 아니면 국회, 뭐 민주당에? 아마 뭐 의원님이 워낙 또 잘 하시니까 그냥 그 전달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쇼폼의 시대다 이제 쇼폼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걸 홍보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20년, 30년 뒤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영상 플랫폼, 그것도 짧은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나중에 사회에 올 때를 대비해서 네. 그 문자 텍스트에 익숙한 분들의 시대와 이걸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영상이 익숙한데 우리는 책이 중요하지. 책 좀 읽어 이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전혀 안 되고 또 그 사이를 파고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짜 뭐 100년 정당을 준비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기존의 분들이 안 되면 그런 맥락에서 청년들 끌어달라. 뭐 이렇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잘 해주길 바라고. 그냥 뭐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뭐 가끔 민주당 비판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표를 줬는데도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 그래도 이 정부를 견제할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쳐 쓰더라도 민주당 지지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도 하면서 지지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 의원님도 열심히 싸우고 계시니까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민소유를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최진봉의 땡땡땡 최진봉의 1만 2천 봉.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최진봉의 별명 중에 50만 하나거든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 200명 들어있는 이 상황 참혹한 상황. 이제 그럼 어디서 200봉으로 불리는 건가요? 큰일 납니다. 박 의원님 자주 와주시고요. 예, 오늘 예, 이렇게 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